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 제나입니다. 요즘 선행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죠? 특히 수학이 선행을 대표하는 과목인 것 같은데 저는 수학을 선행 없이 수능날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행 없이 독학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1등급을 맞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예비 고3 겨울방학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내신으로만 수학을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 진도만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 1까지,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수 2까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신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고 확통은 아예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확통은 완전 노벨 상황인데 플러스로 저는 이제 미대 입시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이나 과외를 하기에 좀 시간이 애매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사탐도 2과목 다 안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확통을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진도를 슉슉 빼줄 선생님을 직접 찾아봐서 한 달 정도 과외를 빠르게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도 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져서 과외를 그만두고 혼자서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혼자서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게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큰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걸 점점 작게 쪼개 나가면서 계획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선생님 한 분을 정해야겠죠? 그럼 그 선생님의 1년치 커리큘럼을 보면서 달력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는 개념 강의를 완강을 해야겠다.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문제풀이 강의를 완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달별로 세분화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6주 동안 개념 강의를 완강하기로 목표를 했다 하면 이제 수1 30강, 수2 30강, 확통 30강이 있다고 쳐요. 그럼 총 90강이잖아요. 90강을 6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5강. 네, 맞습니다. 15강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15강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하루에는 한 2-3강 정도씩은 들어야지 나중에 밀리지 않고 쭉쭉 진도를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강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제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강을 듣기 전에 무조건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도 안 풀어보고 무작정 인강을 듣다 보면 진짜 한기로 들어가서 한기로 나올 확률이 진짜 높아요. 이게 풀리든 안 풀리든 내가 혼자서 끙끙댄 경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인강을 들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걸 놓쳤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됐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강을 그냥 듣는 거랑 어느 포인트에서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듣는 거랑 당연히 효율이 다르겠죠? 두 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의 풀이와 나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유념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잘 풀었으면 기분 좋게 넘어가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이 맞았어도 선생님의 풀이가 조금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 그걸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옆에 필기를 해두고 넘어갔어요. 이 유형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익혀야지 나중에 시험에서 어떻게 막혀도 제가 또 다른 무기를 꺼내들어서 이 함정을 이렇게 뚫어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강을 듣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하더라도 진짜 꼼꼼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습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습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틀렸던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맞았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좋은 풀이들이 있으면 그거를 꼭 다시 한 번씩 풀어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습 텀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뒤에 했고, 앞으로 넘기면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던 것들을 다시 풀어보고 이때 또 약간 헷갈렸다 하면 다른 색깔로 또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표시한 거 지우고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더 이상 표시한 게 없을 만큼 복습을 했습니다. 이러면 웬만해선 이 교재에 있는 유형들만큼은 틀리지 않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강을 쭉쭉 듣다 보면 이제 슬슬 문제풀이를 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제가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딱 주어졌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흘리는 정보들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증가하도록이라는 말이 있고, 실수 A의 최대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느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3차 함수와 증가라는 기울기를 말하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1. 미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기울기가 항상 증가하려면 그러면 이 A가 포함된 식을 판별식으로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또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그냥 물 흘러가듯이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서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풀어봐야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풀다 보면 적은 양으로도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2등급은 사실 안정적이게 나오고 1등급도 사실 킬러 제외하면 되게 안정적이게 나오는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킬러는 어떻게 대비를 했냐 하면 저는 그냥 사실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끝나고 수능 그 사이에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서 사설 모의고사랑 파이널 모의고사들 진짜 많이 사서 풀었어요. 사설 모의고사들이 보통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겠죠, 역시? 기출 중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고 분석을 해보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이렇게 넘어가지 말았어야 됐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이거를 받아 먹어서 문제를 풀어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같이 여름 말부터 10월까지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공백기가 좀 기셨던 분들을 위해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실기가 끝나고 독서실에 딱 앉았는데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백기 전에 옛날에 풀었던 문제집을 진짜 쫙 다 펼쳐놓고 여기서 틀린 문제들만 이렇게 오답 노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답 노트를 풀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도 다 리마인드 되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제가 틀렸던 것들이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 취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공책 있잖아요. 그럼 위에 문제를 쓰고 밑에 답을 진짜 조그맣게 썼어요. 왜냐면 이거 여러 번 풀어볼 거니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틀렸던 이유나 아니면 뭐 이런 뭐 공식이나 이런 유도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됐다 하면 밑에 그런 식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좀 공백은 크게 해놔서 내가 여러 번 풀어볼 수 있게 가르면서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치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푸는 문제는 진짜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넘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능이 사실 그렇게 문제 유형이 엄청 다양하지 않거든요. 웬만해서 한정적인 문제 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푸는 거를 완전히 정복을 해서 어떻게 확장해서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진짜 문제 양만 보면 많이 풀지 않았는데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답노트가 정말 핵심입니다. 진짜 틈틈이 수업 공부하기에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저는 사실 입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막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시거나 아니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도 아니었어서 저 혼자서 공부를 그냥 방구석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조바심을 안 내고 저 혼자서 그냥 묵묵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이때 막 학원을 갔으면 다들 저 빼고 다 알고 있으니까 되게 기죽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남들 뭐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 혼자 공부를 하니까 좀 기죽는 거 없이 꿋꿋이 이렇게 밀어붙여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상대적 비교 말고도 사실 절대적인 양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내가 방학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조바심이 조금은 있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해야죠. 뭐 수능 안 볼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거야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선행 없이 혼자서 공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의식하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그냥 묵묵히 공부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늦은 것 같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다들 열심히 자기 페이스대로 수능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